섹션 1.2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은 이 섹션 1.2는 중고등학생분들은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. 대학생들 중에도 그 수학과가 아니면 굳이 안 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왜냐면 그 증명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거든요. 그래서 호기심이 있다. 나는 수학과를 갈 것이다. 아니다. 난 수학과 학생이다. 라고 하시는 분들은 보셔도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수학적 지식은 뭐 조금 늘 수도 있는데 많이 지루하고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. 그래서 본인께서 잘 선택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네,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. 섹션 1.2 웰 오더링 그리고 인덕션 귀납법. 네. 그래서 참고로 이 웰 오더링은 한글로 찾아보니까 정렬 집합이라 해요. 정렬 집합. 그런데 제가 한글로 배운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진짜 정렬 집합인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. 네. 그래서 저는 여기선 웰 오더링을 할 거고요. 한글로는 아마도 정렬 집합일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럼 시작해 볼게요. 수학적 귀납법과 웰 오더링은 두 가지 정말 중요한 수학에서의 정리이다. 네. 그래서 그들은 다른 것들로 증명하기 힘든 아주 어려운 아주 중요한 것들을 증명하는 데 쓰인다 라고 하네요. 네. 그 다음에 정의가 나오는데 어떤 집합이 웰 오더드라고 죄송합니다. 제 아주 슬픈 영어 발음. 죄송합니다. 어떤 집합이 웰 오더드라고 하면 그 집합은 모든 공집합이 아닌 부분 집합들이 가장 작은 원소 Z를 갖고 있어서 그 Z는 그 부분 집합의 모든 원소보다 작거나 같아가 성립되어야 된다 라고 하네요. 즉 어떤 집합이 웰 오더드이면 그걸로 창조할 수 있는 공집합이 아닌 모든 부분 집합에 대해서 대해서라니까 좀 이상하네요. 그 집합의 공집합이 아닌 모든 부분 집합은 그 부분 집합 안에 최소인 원소가 있다 라고 하네요. 최소인 원소는 물론 당연히 그 부분 집합의 모든 원소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원소입니다. 그래서 추가적인 설명을 좀 더 드리자면 정수 집합은 웰 오더드입니다. 왜냐하면 그걸로 어떤 부분 집합을 만들면 결국에 그 안에는 정수들이 들어있겠고요. 그러면 정수들 사이에서 최소 값인 정수를 찾을 수 있겠죠. 그 값이 여기서는 Z가 되겠죠. 그래서 그 Z를 찾을 수 있고 그 Z는 당연히 그 집합에 있는 모든 원소보다 작거나 같을 것이기 때문에 정수 집합은 웰 오더드라고 할 수 있겠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. 그리고 웰 오더드가 아닌 집합을 생각해보면 실수 집합이 있을 것 같아요. 실수 집합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 집합 중에 괄호 0,1이 있어요. 실수 전체 집합에 실수 집합에는 괄호 0,1이라는 부분 집합이 있는데 그 부분 집합은 최소값을 찾을 수 없습니다. 해석학을 배우시면 그 미니멈은 없고 인피멈만 있다 뭐 그런 걸 배우는데 어쨌든 최소값이 없어요. 왜냐하면 일단 저희들은 그 안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는 동의할 수 있을 거예요. 왜냐하면 괄호 0,1은
네,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x들의 모임이니까 네, 0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걸 동의할 수 있는데, 그러면은 이제 집합 안에 0보다 큰 어떤 본인이 작다고 하는 어떤 원소를 정해보자고 칩시다. 예를 들면 0.0001. 그런데 그 집합 안에는 또 어떤 원소가 있느냐? 0.0001 나누기 2라는 원소가 있어요. 즉 본인이 이 수는 정말 작아서 이 부분 집합 안에 있는 모든 원소보다 작을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원소가 있는데, 그거보다 더 작은 원소를 그 원소를 나누기 2 함으로써 그 안에서 찾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가장 작은 원소는 그 0,2라는 부분 집합 안에 존재하지 않고, 그렇기 때문에 실수 집합은 그 최소값을 갖지 않는 부분 집합이 존재하고, 그렇기 때문에 웰 오더드가 아니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. 네. 살짝 뿌듯했어요. 설명을 좀 잘한 것 같아요, 이거는. 그래서 실수 집합은 웰 오더드가 아니다, 정수 집합은 웰 오더드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. 이 정도면 웰 오더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을 것 같고, 그 다음에는 공리가 나오네요. 이 책에서 처음으로 공리가 나온 것 같은데, 공리는 참고로 굉장한 친구예요. 너무 굉장해서 수학자분들이 이건 그냥 당연한 거야 로 생각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증명이 필요 없고 이건 그냥 그런 거야 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. 이건 그냥 참이다 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. 그래서 증명도 필요 없고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. 공리는. 네. 의문을 가질 필요도 없고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. 네. 그래서 읽어보면은 네, 주어진 숫자보다 큰 모든 정수 집합은 웰 오더드다 라고 하네요. 네, 충격적이게도 당연한 게 제가 여기서 정수 집합은 웰 오더드라는 걸 보였기 때문에 네, 모든 정수 집합은 웰 오더드가 되겠죠. 네, 제가 스포일러를 해버렸네요. 모든 제가 정수 집합은 웰 오더드라 했고,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만들 수 있는 서브셋들 또한 부분 집합 또한 다 웰 오더드이고, 그래서 이건 좀 제가 스포일러를 해버렸습니다. 죄송합니다. 어떤 특정 수보다 큰 숫자를 원소로 갖는 인테저들은 정수 집합은 웰 오더드다. 네,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자연수 집합은 다음과 같이 정의 되는데요. 이것도 웰 오더드다. 네, 자연수 집합은 정수 집합의 부분 집합이죠. 그러니까 웰 오더드다 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위에 공리는 수학적 귀납법 정리를 야기시켰다. 네, 위에 공리를 통해 수학적 귀납법 정리가 탄생했나 봅니다. 네, 이 Z 글씨는요, 모든 정수라는 집합입니다. 모든 정수를 포함한 집합이다 라고 써 있고요. 네, 만약 A가 정수이면 A와 A 플러스 1 사이에는 정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써 있어요. 네, 이제 정리가 하나 나오는데요. 수학적 비납법 정리가 나오네요. 네, 정수의 부분 집합 S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습니다. 원소 A가 S에 포함되어 있고요.
n 플러스 1이 s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. n이 s에 포함되어 있으면 말이죠. 그래서 이 두 특성을 갖는 s는 모든 정수 x를 포함하고 있는데 그 x는 a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네요. 네.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면 그 정수의 부분집합 S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면 그 특징이라 함은 원소 A가 S에 포함되어 있고 만약 원소 N이 S에 포함되어 있으면 N 플러스 1이 집합 S에 포함되어 있다 라는 두 조건을 만족하는 정수의 부분집합 S는 모든 그 A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네요. 네. 제가 뭔가 말하면서 잠깐 쓰고 말해서 이해가 안 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, 네. 그렇다고 합니다. 집합 S는 A를 포함하고 있고 n이 포함되어 있으면은 n 플러스 1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특성을 가질 때 네. a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정수를 s는 포함하고 있다가 그 수학적 귀납법 정리인가 봐요. 네, 이건 좀 당연한 게 왜 당연한가? a가 s에 포함되어 있다 라고 돼 있으니까 지금 여기에서 바로 a를 투입시킬 수 있어요. a가 s에 포함되어 있으니 a 플러스 1이 s에 포함되어 있고요. a 플러스 1이 s에 포함되어 있으니 a 플러스 1 플러스 1이 s에 포함되어 있고 a 플러스 2가 포함되어 있으니 a 플러스 2 플러스 1이 s에 포함되어 있고 이렇게 쭉쭉쭉쭉쭉 가면은 네, 상당히 많은 정수를 갖게 될 거고요.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a가 정수이면 a와 a 플러스 1 사이에 정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써있기 때문에 이렇게 더하기 1씩 커지고 있다면 그 사이에는 정수가 없을 것이고 즉 A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정수를 갖고 있는 집합이 되겠네요. 네, 이렇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. 아마 이 증명도 그 내용을 말하고 있을 것이에요. 네. 혹시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읽어보시고 정말 아니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이것도 해석하는 영상을 찍어보도록 할게요. 네, 그래서 이건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. 네, 수학적 귀납법은 굉장히 정리를 증명하는데 네, 정수와 관련된 죄송합니다. 영어는 뭔가 중요한 단어가 뒤에 있어서 꼭 다 읽고 해석을 해야 돼요. 그게 너무 불편한 것 같아요. 네, 수학적 귀납법은 정수와 관련된 정리를 증명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도구이다 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예를 드시나 봐요. 네, 다음 사실을 그 귀납법을 통해 증명하여라 라고 합니다. 그래서 귀납법으로 증명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두 가지를 증명하시면 되는데요. 첫째는 베이스 케이스를 증명해야 됩니다. 베이스 케이스는 뭐냐? 가장 기본이 되는 케이스예요.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n이 1일 때가 가장 기본, 가장 베이스 케이스예요. 왜냐면 0이면은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닌 거죠. K는 1부터 시작이니까. 그래서 N은 1일 때가 베이스 케이스가 되고,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을 증명하시면 되는데요. 이게 그 베이스 케이스보다 뭐 이건 좀 필요 없는 것 같고, 네, N에서 이게 사실일 때 N 플러스 1에서도 사실이다 라는 걸 증명해 주시면 귀납법 증명이 된 겁니다. 다시 한번 말하면 베이스 케이스에서 이 식이 성립하고 그리고 n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n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. 이 두 가지를 증명하면 돼요. 그래서 이걸 보시면
네, n은 1이 제가 베이스 케이스라고 알려드린 것 같고요. 네, 1을 넣을 때 위에 식이 성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. 네, 1을 넣으면은 1이 되겠고요. 1 곱하기 2 곱하기 3은 6이죠. 6분의 6은 1. 네, 성립합니다. 그리고 네, 맞다, 해피 이렇게 써 있고요. 네, 네, 여기서는 이렇게 가정을 하네요. 이렇게 가정하는 게 맞나 봅니다. 근데 이거 별로 사실 중요한데 일단은 넘어갈게요. 어쨌든 1보다 크거나 같은 n에 대해서 이 식이 성립할 때 n 플러스 1에서도 성립됨을 보여야 되는데,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식에다 n 플러스 1제곱을 더해 주었죠. 왜냐면 이것이 이것과 같으니까. 그리고 저희들은 이것이 다음과 같다 라는 걸 가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줌을 확인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이 식을 계산했을 때 이 식에 n을 n 플러스 1로 바꾼 식과 똑같다면, 네, 저희들은 n일 때 참이라고 가정했을 때 n 플러스 1일 때 참이다를 증명한 것이 됩니다.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, 네, 이거를 이제 계산하는 게 나오죠. n 플러스 1로 빼주고 이 식이 남고, 이 식을 계산해 보니까 이 식이 되었고, 이 식을 다시 여기에 대입해 줬더니 이 식이 나오고, 이 식은 다르게 썼더니까 n 플러스 1로 이렇게 바꿔준 식이 되더라. 따라서 베이스 케이스가 증명되었고, 그 베이스 케이스보다 크거나 같은 n일 때 참이라고 가정했을 때 n 플러스 1이 참이더라를 증명했기 때문에 이 식은 귀납법으로 증명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참고로 왜 이 두 개를 증명하면 증명이 끝난 거냐면, 네, 1일 때 참이고, 그리고 저희들은 1보다 크거나 같은 n에 대해서 참일 때 n 플러스 1이 참이다 라는 걸 구했죠. 그래서 여기다 1을 대입하면 2가 참인 게 드러나고요, 1을 대입하면 3이 참인 게 드러나고, 네, 이런 식으로 쭉쭉 나가서 결국 귀납적으로 증명이 됩니다. 그래서 네, 귀납적으로 이걸 증명해 보았고요. 또 다른 예가 나오네요.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이 사실임을 보여라. 네, 이것도 아마 귀납법을 이용해서 풀도록 하겠죠. 자, 귀납법은 베이스 케이스와 이 식이 n일 때 참이면 n 플러스 1일 때 참임을 보여야 돼요. 물론 그 n은 베이스 케이스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죠. 여기서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 라고 했으니까 가장 작은 자연수 1이 베이스 케이스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n이 1일 때부터 시작하는 걸 볼 수 있어요. n이 1이면 2분의 1은 루트 3분의 1보다 작다가 나오고, 네, 이거는 뭐 양쪽에 곱해주면 1.7xx가 2보다 작다가 나오고, 그건 참이기 때문에 네, 베이스 케이스를 증명함을 볼 수 있고요. 그 다음에는 저희들은 1보다 큰 n에 대해서 이 식이 참이라고 가정을 하고, 그 다음에 n 플러스 1일 때도 참이다 를 보여야 돼요.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저희들은 이 식이 n에 대해서는 참이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n에 대한 식을 볼 수 있고요.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걸 갑자기 곱해줍니다. 양쪽에. 지금 위식에다가 이걸 양쪽에 곱해줬어요. 이거의 이유는 n 플러스 1의 조건을 만들어주기 위함이에요. 저희들은 이게 참일 때 n 플러스 1에서도 참이다를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이 식에서 n 플러스 1의 상황을 곱함으로, 네, n 플러스 1의 상황과 관련된 식을 만들어냅니다. 그리고 우변을 계산해보니 이것이 나왔어요. 근데
이 우변 파트가 그러면 여기에 n 플러스 1을 대입한 것보다 만약에 작다면 이쪽 식은 당연히 이거에 n 플러스 1을 넣은 값보다 작겠고, 그렇기 때문에 귀납적 증명이 끝나게 됩니다.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역시나 이것과 여기에 n 플러스 1을 넣은 값을 비교하기 시작하네요. 네, 루트가 있으면 불편하니까 제곱을 한 걸 볼 수 있고요. 네, 제곱을 해서 이렇게 나왔고, 이 두 식을 크기를 비교해야 되는데, 네, 여기에 더하기 1 빼기 1을 하는 것도 별로고, 이걸 계산을 하면 네, 굉장히 무책임한데 이거 계산을 하면 이게 크게 나오나 봅니다. 네, 물론 계산하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. 이거 양쪽에 곱해 주시고 이것도 곱해 주셔서 계산을 해 주시면 아마 이게 더 크게 나올 거예요. 네. 죄송합니다. 제가 한글 파일을 한글이 아니죠. 워드 파일을 켜놨으면 바로 계산해서 보여드리는데 그러지 못한 자는 점 죄송합니다. 어쨌든 네. 여기 나오네요. 네, 이게 네, 아주 확실히 참이다라고 하네요. 저는 확신까지는 안 드는데 어쨌든 이게 참이래요.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귀납적으로 증명을 마쳤다. 베이스 케이스를 증명했고 n일 때 참이라고 가정하면 n 플러스 1일 때도 참이다 라는 걸 보였기 때문에 귀납적 증명 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는 네, 우리가 방금 사용한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. 네, 제가 방금 전에 말한 귀납법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데요. 여기서는 최저가 그 베이스 케이스가 1인 걸로 한정되어 있네요. 네. 네, 귀납법 그 베이스 케이스를 증명하고 n일 때 참이면 아니죠. n일 때 참이라고 가정하면 n 플러스 1일 때도 참이다를 보이면 뭐 된다. 네. 아까 제가 드린 얘기를 그대로 하고 있어요. 1일 때 가능하기 때문에 n을 1로 바꿔주면 2도 포함되고 2가 포함되기 때문에 3도 포함되고 3이 포함되기 때문에 4도 포함되고 뭐 그렇게 쭉쭉쭉 나간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. 네. 이런 증명을 할 때 보통 집합 S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. 이 귀납법 증명은 그 정수와 관련된 증명에서 활용된다 했는데 즉 베이스 케이스가 나타나 있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. 네. 네, 그래서 어떤 베이스 케이스에 대해서 참임을 보이고, 그리고 베이스 케이스보다 큰 m에 대해서 참이라고 가정한 후에 그렇다면 n 플러스 1에서도 참이다를 보여서 뭐 하면 된다라고 써있네요. 네. 네, 이로써 섹션 1.2는 마쳤습니다. 저희들은 웰 오더드 집합에 대해서 배워보았고요. 그리고 수학적 귀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섹션 1.3에서 다시 만나도록 해요.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